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종근 실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네, 오늘은 저 조경태 후보 특별대담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줄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요? 예. 네. 그 조국이 딸이 났었어요? 그렇습니다. 조국 딸이 났었습니다. 일단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형식도 그렇고 뭐 조국 딸이라고 해서 우리가 관심을 둘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만 네. 그러나 심상치 않아서 제가 이건 들여다봐야 될 대목이 있다 해서 갖고 왔습니다. 네. 얼굴을 깠더군요. 얼굴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뭐 댓글도 그렇고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야, 유전은 무섭다. 정말 유전은 무섭다. 딴 게 아니라 진짜 얼굴 두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유전이 되는구나. 내로남불 뭐 적발하장 다 유전이 되는구나. 나는 뭐, 떳떳하다 그러고 있대요? 그렇죠. 나는 뭐 떳떳하다. 뭐 저기 선배들이 그러는데 내가 의사의 자질이 있다. 뭐 표창장이 무슨 의사 되는데 전혀 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다. 표창장 때문에 내가 의사 된 거 아니다. 한국에서 정면으로 내 방식대로 살 것이다. 검찰, 언론, 정치권 4년 동안 우리 가족에게 가혹했는데 본인들 스스로의 가족에게 같은 잣대를 들이댔느냐. 쭉 보니까 야, 이거 아버지의 피와 어머니의 피를 이렇게 어떻게 물려받았는지. 아버지의 피는 이겁니다. 즉 이게 완전히 이 딸이 얘기한 게 너 반사야, 거울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버지가 왜 전국민적인 분노를 샀냐 하면 지금까지 저도 조경태 의원처럼 목소리가 높아지네요. 자, 지금까지 이 조국이 어떻게 살아왔죠? 남을 그렇게 헐뜯고 뭐하고 제가 꼬박꼬박 지적질하고 그런데 자기의 삶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럼 자기의 삶과 자기의 가족한테도 그렇게 엄격하게 했어야지. 네.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묻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딸은 본인들 스스로에게 같은 잣대를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철면피 같은 어머니의 피는 뭘 지금 받았냐면 그 어머니라는 자는 한 번도 무슨 학생 운동을 하거나 무슨 뭐 대중 문화 운동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동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니까. 예. 그런데 감옥에 딱 들어가게 되니까 마치 자기가 운동을 한 것처럼 선전선동을 해야 되잖아요. 서초도에 있는 국민들이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근데 이 자도 똑같더군요, 하는 짓이.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이거 진짜 심상치 않구나 하는 게 요즘 그런 거 아세요? 연예인들이 아들, 딸한테 연예인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물려주냐? 그냥 어렸을 때부터 방송에 나오게 하는 거야. 익숙하게 이렇게 이 시청자한테 익숙하게 해갖고 이 연예인 진입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솔직히. 그렇죠.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은. 또 이게 권력이 됐잖아요, 연예인이. 근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아무런 어떤 아이들의 어떤 노력 없이 진입하게 만들어주잖아요. 지금 이자들의 아들, 딸도 조국 부부의 아들, 딸도 지금 그렇게 만들려다가 지금 브레이크를 걸렸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물려주는 것 같아. 그러면 어쨌든 언론에 자꾸 노출을 시키는 거는 그건 문재인이가 그래서 문다혜를 자꾸 노출시키나? 저도 자꾸 문다혜가 쓸데없이 그러니까 문재인은 쓸데없이 문다혜를 숟가락을 얹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카페 아시죠? 북카페 있잖아요. 북카페를 이렇게 발표를 해요. 문다혜가 적극 권고를 했다. 개뿔 1년 전부터 그거 계획한 거예요. 그래요? 1년 전에 기사가 났었어요. 그게 저기 지지자들이 찾아왔는데 집에 지금 공간이 없다. 그래서 우리 일부가 북카페 하면 어떠냐 이런 말을 했길래 계속 알아봤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문다혜가 권고를 했다고 굳이 문다혜를 이렇게 내세우는 거. 그건 개뿔이 아니고요. 개 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그렇군요. 제가 이 국어가 좀 짧아서. 어쨌든 문다혜나 이 조국의 딸이나 제가 보기에 이런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문다혜도 사실 제가 알기에는 참 먹고 살 게 없어서 보입니다. 양산에 이렇게 좀 얹혀 사는 걸로 보이는데 조국 딸도 딱 보니까 이제는 의사 자격증도 빼앗기게 생겼죠. 왜냐하면 조국의 일심이 결정적이에요, 그냥. 의사 자격증? 조민이? 조민이죠. 그 의사들이 뭐 의사 자질이 있다고 뭐 칭찬했다며. 선배들이 그랬답니다.
그냥 웃고 말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먹고 살게 만들어주는구나. 김어준이가 괜히 얼굴 이렇게 공개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화제가 오늘 또 화제가 있었어요. 그쪽 진영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떠받드는 분위기예요. 지금 또 그 안에서. 그러니까 야 이거 먹고 살게 해주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구나. 이 세들한테 별걸 다 물려주는구나. 하도 가짜나서. 네네. 하도 가짜나서 그 제가 조민희 같은 거를 논평하고 있기가 정말 짜증 나잖아요. 근데 그렇죠. 마침 보니까 정유라가 제대로 잡더라고. 원샷. 원샷 원킬.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야 그래서 너네 아빠는 나한테 그랬니? 그냥 반사 딱.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진짜 기억에 남는 말이에요. 너는 그래도 아직도 의사야. 나는 아시안 게임 금메달 그거 공으로 딴 거 아니거든. 그거 위조한 거 아니야. 위조한 거 아니야 그거. 하면서 좌파가 뭐라고 해도 내 메달은 위조 아니다. 이 말에 사실은 그 진정성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요. 예. 알겠어요. 여기서 잠깐 아까 댓글창에 몇 분이 아니 좋아요가 너무 적어요. 그러시면 이제부터 좋아요를 눌러야죠. 예. 좀 해주세요. 아니 저 때문에 누르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야말로 뭐 제가 큰 역할은 아니지만 그러나 월요일 날 용진단은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일주일 동안의 어떤 힘을 조금이라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좋아요 꾹꾹 눌러주십시오. 5,000 됐어요. 감사합니다. 좀 전에 4,999였나요? 예, 그게 아니고 보통 10,000을 하는데 이종근 나오니까 5,000으로 떨어졌어 지금. 네, 감사합니다. 큰일 났어요. 네네. 책임지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저 국민의힘 쪽 얘기를 먼저 좀 짧게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준석 똘마니들이 왜 갑자기 저 후보 운동을 하지 않고 국회 피켓팅을 합니까? 완전히 근데 이 게릴라 작전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보통 방법으로 그냥 똑같이 하면 지금 튀지 못한다. 첫 번째는 이준석 그러면은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부글부글하는 이 당원들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당원들을 만나면 안 된다. 지금 사실 당원들 만나러 다녀야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네네. 이거 이준석이 이자는 뭐 지가 대단한 줄 알고 이 과대망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천하람이 뭐 김용태 뭐 이런 사람들이 내가 미는 사람들이야. 이러면은 막 표가 확 모일 거라고 생각했나 봐. 네. 근데 우리 이종근 실장 분석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이라 그러면 아예 치가 떨리고 아예 그냥 다 얼굴을 돌려버리는 분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천하람이니 뭐니 하는 후보들이 이준석이랑 별 관계가 없는 듯이 해야 그래도 뭐가 좀 도움이 될 텐데 이것들을 그냥 끌고 다니면서 얘네가 내 새끼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다니니까 이건 내가 보기엔 낙선 운동하는 것 같아. 아니 민심을 몰라도 이렇게 모르나? 그러게요. 아니 그런데 저는 일단 국민의힘 선관위인가요? 그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예요. 그 선관위에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당원권 정지라는 게 뭐죠? 징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숙하라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당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하지 마라. 왜냐하면 네가 지금까지 했던 것이 해당이기 때문에 당을 추락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징계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후원회장을 해도 된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렸어요. 그건 참 이해가 안 되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실제로 선관위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불필요한 그런 분쟁의 그런 언어들은 지양해라.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후원회장을 할 수 있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린다? 저는 그럼 징계 왜 하죠? 당권 정지는 뭐예요? 당권 정지 이런 뜻인가? 조금 쉬어라? 고생했으니까? 대신 이렇게 후원회 같은 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안 갑니다. 납득이. 우리는 징계를 한 거잖아요. 사실은 반성하고 있으라는 건데. 그렇죠. 반성할 자가 어디 후원회장을 하면서 뭐 얘네가 내가 키우는 애들이에요 이러고 지금 선거운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반성을 하기 싫다면 탈당을 해갖고 다른 정치 활동을 하면 돼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였잖아. 탈당 안 하고.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징계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멋있네님이 용진당 화이팅입니다 하고 슈퍼챗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뭐 좋아요는 아직 여전히 5,000개군요. 제가 뭐 저기 다음 주는 뭔가 특단의 조치를 여러분 이종건 실장을 위해서 지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예. 깜빡하고 안 누르신 거니까. 예. 5천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용진단이 예. 이제 폐방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게 뭐 후원회장 얘기가 나와서 이준석이란 자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심평이란 자는 뭡니까? 아니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게 또 첫 네. 번째 이건 대통령실에 대해다 대고 제가 좀 지적을 좀 비판하고 싶은데 네. 이런 발언을 왜 놔둡니까? 심평이 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이 탈당을 할 수도 있다고요? 음. 그런 이 해당적인 일단 첫 번째 정말 해당적인 당에 해를 끼치는 첫 번째 발언이잖아요. 정말 말도 안 돼. 아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어떻게 보고 이 사람은 국민의힘 저기 당원이에요? 당원이라면 징계위를 열어야 되고 우리가 확인한 프로필에는 무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아, 소속이 없다? 예. 그러면 징계위원회를 할 수도 없는 건가요? 당원 입당을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확인한 프로필에는 무소속으로. 그럼 일단 징계위원회는 통과. 그러나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어떻게 탈당을 하는 일단 사실 확인 그런 일 없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사실 확인을 해줘야 되고 두 번째 그런 발언은 자제해라. 그 어떤 누구도 대통령을 갖고 뭐 누가 되면은 뭐 탈당을 한다든지 대통령이 탈당을 하는 아니 지금 우리가 뼈아픈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이 5년 단임제에서 언제나 4년 정도 집권 후반기에 가면 대통령을 탈당을 시킨다 만다 하는 그런 식의 그야말로 살모사 정치가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데 지금 집권 초기에 대통령의 진짜 멘토는 멘토라고 하지도 않아요. 멘토는커녕 어찌됐든 대통령을 그렇게 막 이 불리한 지경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식의 어떤 발언 탈당운운하면서 그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김한길이가 탈당해서 신당 만들면 김한길이가 역할할 거다. 아예 소설을 써요 진짜. 아니 김한길이 시급했겠어. 이건 완전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했던 음모론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뭐라고 그랬어요? 경선 과정,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부터 그런 식의 음모론을 폈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김한길과 손잡고 우리를 흔들어서 정계 개편을 하려고 저런다. 라면서 그때 이름이 있었죠. 아마 무슨 위원회 그 이름 갖고 시비를 걸었고 끝내 그 이름 또 바꿨어요. 그게 그렇게 정계 개편의 어떤 음모론처럼 보여서 근데 지금에 와서 마치 김한길이 역시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계 개편하려고 저 국민통합위원회를 맡고 있다라는 식의 발언을 한다? 이건 왜 대통령실이 가만히 있죠? 윤한연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서. 그래서 이제 뭐 후보 입장에서는 뭐 한 표가 아쉬우니까 지금 후원회장을 그만두시오 하기가 어려울지 모르나. 네네. 김기현이 이럴 때 사실 결단하고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렇죠. 이런 사람을 어떻게 계속 후원회장으로 둡니까? 개인 의견이다 하고 변호하고 말이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심평도 자신의 발언이 어떤 이 후폭풍을 갖고 오는지 발언할 때는 정치적 감각이 워낙 없어서 모르고 했다 치더라도 눈이 있으면은 신문을 볼 거고 귀가 있으면은 방송을 들을 거 아닙니까? 자신의 발언이 김기현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지금 당장 김기현의 후원회장이니까 김기현 당선을 위해서 뭐라도 종이 한 장이라도 들어줘야 되잖아요. 이 발언으로 그래 표가 되겠어요? 아니 그리고 김기현이 당선이 된다고 칩시다. 그럼 민주당이 이 발언 갖고 두고두고 이용하면서 이쪽 당대표를 흔들 텐데. 그러니까 진짜 김기현을 위한다면 빨리 자진 사퇴해라. 책임지고 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심평이 얘기나 이준석 얘기 이 정도로 합시다.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올랐어요? 근데 이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성국 박사님하고 제가 내기를 했거든요. 무슨 내기? 골든크로스가 2월달에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맞아요. 잊어먹고 계셨군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골든크로스지. 골든크로스. 글쎄. 근데 아까 폄하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을. 조금밖에 안 올랐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아직
2월 달에 된다며요.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죠. 지금 추세선이 11월 4주째부터 사실 오르고 있었어요. 지금 2월이 뭐 이제 25일밖에 안 남았어요. 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근데 지금 이 얘기는 고 박사님한테 굉장히 유리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11월 4주째부터 꺾어졌거든요. 확 꺾어져서 쭉 골든크로스 방향으로 양쪽 선 부정평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긍정평가가 이렇게 내려가면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부정평가가 꺾어지기 시작하고 긍정평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렇죠. 방향이 뭐죠? 언젠가는 만나요. 언젠가는 만나요. 예, 2월 달 내에 그 만난다는 거고 저는 2월 달이 아니다라는 거고. 아니, 그거 거꾸로인데? 2월이라고 그랬고 저는 그 후라고 그랬는데. 저 녹화 빨리. 저기 비디오 판도 빨리. 비디오 판도. 자, 어찌됐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냐면 한 4주 정도 저기였어요. 다졌어요. 다진 거 있죠, 왜. 네.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다 보면 한 번씩 뭐 차익 실현 매물 뭐 이렇게 해 갖고 좀 다져져요. 다져지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건 그 단초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부정평가도 2% 내려갔고 긍정평가가 2% 올라갔습니다. 다시 선은 만나는 그런 그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안에 구체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여러 가지 단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도층. 오래간만에 중도층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중도층이 올라갔어요. 네네. 중도층이 올라갔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성이 올라갔다. 여성이 올라갔고, 세 번째는 TK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 12%. 평균 다른 그런 지역들은 올라도 4% 내외. 근데 12%나 올라갔다. 근데 시기적으로 보니까 딱 박정희 대통령 사업 생가 방문 하고 구미. 그때가 상당히 유효한 그런 그 움직임을 보였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재밌는 건 20대고요. 20대도 올라갔고 4%. 정의당 지지층이 올라갔습니다. 6%다 그것도. 그래서 상당히 뭐냐면 윤 대통령의 우호적이지 아니한 그런 그 계층이라든지 지지층이라든지 이념적 집단이라든지 성별 집단에서 유의미한 그런 상승이 있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내기는 했는데 2월을 누가 주장했는지 3월을 누가 주장했는지는 나중에 동영상 확인해가지고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지지율 하나만 더요.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이자들이 지금 청담동 술자리 갖고 안 되니까 또 다시 무슨 역순을 운운하면서 지금 지난주부터 대대적인 지금 또 선전을 해요. 관저에 있다 없다. 근데 그것도 술자리 청담 술자리 똑같이 그걸 주장했던 두 사람이 본 사람이 아니야. 전에 들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걸 봤다고 주장하는 딱 한 사람은 언론에 계속 인터뷰를 하면서 부사관이 나는 그런 적 없어요. 못 봤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다 청담도 수준으로 똑같이 가는데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먹히고 도리어 올라갔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선경님, 이종건 실장님 특단의 조치 기대합니다. 특단의 조치가 안 하게끔 지금 올려주세요. 지금 눌러주세요. 갑자기 조경태 후보가 떠오르네요. 조경태 후보의 그 포스터 기억나세요? 포스터? 옛날에 그 국회의원 처음 초선 출마했을 때 저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그 포스터가. 그거 복구했던 거? 상반신 벗었어요. 굉장히 그때 화제였죠. 이제 그 컷오프를 앞두고 있는데 네 명으로 이제 좁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좀 제가 한 40년 정치 평론하고 또 정치판에 좀 이렇게 기웃기웃하면서 여러 가지 좀 이 소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김기현 안철수, 안철수 김기현 양강은 뭐 4강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다음에 황교안도 좀 상당히 스테디하게 그 3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뭐 무난히 3위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조경태하고 윤상현 있잖아요. 이게 한 사람 5선 의원, 한 사람 4선 의원. 부산에서 당적을 바꾸서 연 5선 한 것도 참 이게 정말 힘든 일이고. 그렇죠. 부산의 그 참 엄청난 그 압박.
압박을 받으면서도 배신자라고 네, 그런데도 그렇죠. 자기 자리를 지키잖아요. 지역에서 5선 연속으로 했고 또 그런가 하면 근데 이 사람은 5선하기 전에는 또 떨어진 적도 있어요. 네네. 처음에 28살 때가. 예. 그런가 하면 윤상현은 수도권에서 그것도 무소속으로 2번이나 된 거예요. 공천 못 받아서. 이번에도.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정말 역전의 용사들인데 예? 역전의 용사들이니까 이런저런 상체기도 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요. 예? 옹이들이 있잖아요. 큰 나무에 있지만 뭐 비교적 그런 면에서 뭐 크게 뭐 이 무슨 흠결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컷오프에서 탈락할 위험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치 과연 이게 정치 이래도 되나 싶은 거예요. 맞아요. 그게 국민의힘이 좀 아쉬운 건 이 서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지금 그 뭐 민주당의 움직임이 꼭 옳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안정적이었어요 일단. 그리고 이 중심이 딱 있었고 그래서 이게 기복이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이렇게 쭉 일관되게 어떤 기여한 사람들이 그래도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지금은 중구난방이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이 윤상현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적을 보면은 뭐 무소속했다가 또 입당했다가 막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거는 저 바른정당 갔다 온 자들하고 질이 다릅니다. 그럼요. 윤상현은 당에 공천 신청을 하려고 그러는데 컷오프대가 안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쫓겨나가지고서 무소속으로 진짜 뭐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갖고는 다시 또 복당을 해. 뭐가 그렇게 국민의힘이 좋은지 그걸 2번이나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 정말 그 역전의 용사들인데 이게 지금 뭐 듣보잡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컷오프가 되니 안 되니 막 이러고 있고 말이죠. 그 점에서는 뭐 최고위원 후보들도 보면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요. 예, 이런저런 사정들이 그래서 어쩌다 당이 이렇게 됐나 하는 좀 그런 좀 비감한 좀 소외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2023년 한동훈은 여전히 좌파들한테 공격을 받는데 여전히 날은 살아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한동훈의 어록은 2023년에도 멈추지 않는데 한 가지 그 말 자체가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동훈이 아니라 사실은 이 정도의 발언으로 민주당의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정리해 주는 게 국민의힘에서 해야죠. 그만큼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통쾌해 하겠어요 국민들이. 그렇지. 제대로 지금 정리를 못하는데 한동훈한테 딱 물으면 정리 한 번에 빡 정리가 되고 이러니까 한동훈 말이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물론 빛나게 정리를 하지만 그러나 이 역할은 제대로 하려면 누가 해야 된다? 국민의힘이 맞서줘야지. 헛소리 할 때마다. 그렇죠. 근데 그걸 못하고 있다라는 게 안타까운 것이고요. 역시 지금 이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진짜 발악을 하더군요. 어떻게 이자들은 다 똑같아. 조국과 이재명의 공통점은 여러 가지잖아요. 부부가 다 뭐 범죄 혐의가 있다든지 뭐 내로남불 똑같다든지. 아니 똑같아요. 뭐 아전 인수 뭐 내로남불 이런 뭐 그 이 연관 검색어에 다 들어가. 아전 인수 치면 뭐 또 다 조국이 나오고 다 이러는데 똑같아요. 둘 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똑같은 것 같아. 뭐냐 하면 지금 그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똑같다 그랬죠. 그거 저 법 개정. 예? 저 검사 교체하는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법을 개정하는데 맞습니다. 조국은 이랬잖아요. 법을 개정해 뭐냐면 포토라인 안 써도 돼. 그다음에 뭐 밑으로 그냥 들어가도 돼. 피의 사실 공표하면 안 돼. 이런 걸 다 자기 부인 재판할 때. 자기 소환될 때 그때 딱 해버리잖아요. 지금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소환되려고 하자 야, 이건 정말 기가 막힌 건데. 글쎄 말이야. 저 검사 기피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저 도둑들이 자기 잡아놓은 검사들 있잖아요. 맨날 자기 잡아놓은 그 검사들. 저 사람 안 돼. 만만해 보이는 검사 찍어. 저 사람이 해야 돼. 말이 됩니까? 그리고 검사 그 공개하고 이런 건 뭐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또 한마디로 다 정리해 버리잖아요. 아예 차라리 당신 지키는 법을 만들어. 그러면 국민들이 차라리 편하다. 이거 딱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그 토요일 날 이것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했는데 네.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장애 집회요. 네. 이게 몰락의 길을 진짜 걷고 있다. 마지막 몰락이다. 자, 장애 집회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소수당입니다. 왜냐하면 다수당은 의회에서 하면 돼, 자기가. 근데 의회에서 그 다수결로 할 수 없는 소수가 저항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장애투쟁이잖아요. 그럼요. 네. 지금까지 정권에서 장애투쟁을 했던 건 이를테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사학법 투쟁. 그때 노무현이 그 사학법을 개정을 하려고 했을 때 그 100일 동안 겨울에 나가서 장애투쟁을 해갖고 어쨌든 결과를 얻어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명박 대통령 때 민주당도 종편 그 방송 개정법 한다고 또 뛰쳐나갔잖아요. 어쨌든 그건 잘못됐지만 두 개 다 공통점은 정책적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근데 이번 장애투쟁은 뭐죠? 우리 당대표 옛날에 개인적인 비리를 저지른 거 덮어다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론조사에서 다 나와요. 뭐냐면 검찰 이거 정치보복 아니야. 정당한 수사야. 이재명 야 너 기소되면 당대표에서 물러나야 돼. 이게 그래. 계속 높게 나오는 게 장애투쟁을 하던 뭘 하던 국민들은 야 정의가 살아있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죠. 예. 자, 이 대목에서 좋아요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예. 좋아요를 꼭 눌러주셔야 되는 건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뭐 특단의 조치 결코 그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 될 그런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으니까 지금 눌러주세요. 지금 꼭. 예. 여기 오영남님이 박사님이 꿈에까지 나타나시고 그러셨는데 그 우리말에 그런 거 있어요. 야 꿈에 나타날까 겁난다. 그런 말이 있는데 꿈에 나타나서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런가 보죠?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시고요. 시간이 이제 한 5분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제 좀 다뤄보고 싶은데요. 사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다가 제가 참지 못하고 논평한 겁니다. 김기현이 나경원에게 도와달라, 함께 하자라고 막 쫓아다니는 건 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아이고 뭐 후보가 그리고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오랫동안 같이 정치해온 사이니까 뭐 공격할 땐 하더라도 불출마하고 난 다음에 나경원의 손을 잡고 함께 하자고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정치의 금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이 48명의 초선 의원들이 규탄 성명 연판장을 돌리고 그걸 공개적으로 이 정치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사람들이 김기현을 같이 쫓아가서 사과하고 위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우리 정치가 이렇게 뒷골목의 패거리 수준으로 전락했나? 헌법기관 48명의 헌법기관들이 공개적으로 그 정치 행동을 해놓고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국민한테 사과를 하고 그 나경원 사태를 바라보면서 상처받고 분노하게 된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과 자유파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지 나경원한테 쫓아가서 사과하고 유감이다 그러면 이게 끝나는 문제인가? 어떻게 정치를 이렇게밖에 못하나? 그런 우라가 치밀어서 저는 제가 이렇게 분노하는 거 제 개인적으로 48명의 국회의원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화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게 공적 분노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공적 행동에 대한 공적 분노.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공적 사과를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48명의 초선 의원들이 참으로 국민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는구나. 저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까 조경태 의원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네. 조경태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이 공과가 저는 있습니다. 과가 뭐 전혀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고 박사께서 이제
높게 평가하시는 이유는 그런 식의 어떤 행태는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4선 5선까지 할 수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예, 초선은 초선답게. 그리고 예. 또 제가 가장 그 점에 있어서 공감을 하는 건 이거예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도 무슨 얘기냐면 공적으로 책임져야지. 예. 연판장이다 그러면 연판장에 서명을 하는 건 굉장히 생각해서 하나의 행동을 하는 것이잖아요. 예, 정치 행동이에요. 그 정치 행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정말 그 시기적으로나 혹은 그 행위 자체가 엄중한 상황이었어요. 네.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옳았으니까 자신들이 한 행동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그 사과할 일 없어. 사과할 일 없어야 돼요. 난 사과라고 요구한 적 없어. 사과할 일이 없어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쫓아가서 그렇게 그 행동이 솔직히 어떤 행동이었다라고 이야기하려면 그건 그 행동 자체가 원인 무효가 돼야 되고 원인 무효가 되려면 정말 자숙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공적으로 사과하고 우리의 연판장은 잘못됐었던 것이다라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연판장은 지금 그 나경원 전 대표한테 보낸 게 아니잖아요. 연판장이라는 행위는 뭐냐면 국민들한테 우리가 국회의원 초선들인데 48명이 연판장을 돌려서 다 우리는 이렇다라고 공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표라는 행위는 뭐냐면 그걸 걷어들이려면 그만큼의 책임 있는 무엇인가가 나와야죠. 그래요. 사과 정도 갖고는 안 된다고 저는 비판은 했지만 예. 사과라고 요구한 적은 없어요. 네네. 그런데 사과를 하려면 공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 왜? 그들의 예, 행동이 예. 공적 행동이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나경원 전 대표한테 개인적으로 사과하는 건 개인적인 행위예요. 정치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연판장은 정치 행위였고 국민들한테 보이는 행동이었으므로 그것을 주워 담으려면 국민들한테 해라. 아니면 연판장이 떴었댔다면 나경원을 찾아가는 행위조차도 잘못된 것이다. 찾아가더라도 예. 사과할 일은 아니단 말이지. 네. 예? 하여튼 그 점에서는 좀 우리 정치가 전체적으로 네네. 좀 너무 수준이 낮아졌다. 예전에는 아니랬어요. 예전에는 말 한마디에 정말 모든 걸 걸었던 그런 정치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잘못됐다면 꿇꿋하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졌어요. 그럼요. 예. 예. 뭐 당당하게 참 꿋꿋하게가 아니고. 정계 은퇴가 됐건 뭐 의원직 사퇴가 네. 됐건 행동으로 책임져야지. 네. 거기에 또 국민들은 박수를 보냈고요. 예. 예. 그래서 위기를 또 기회로 전환시켜내고 그런 게 정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뭐 오늘 여러 가지 어떤 기사가 있었지만 사실 저는 심평 그 사람의 그 워딩 자체가 정말 엄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저는 가장 그 비판하는 게 함부로 민주당에서 탄핵 운운해서 네. 탄핵은 그렇게 쉽게 그렇게 운운하는 게 아니다라고 언제나 주장하지만 대통령의 탈당 역시 입에 그렇게 쉽게 올릴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심평이라는 사람이 다시 한번 그 정말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월요일 저녁 이정구 실장과 함께 용진단 마무리하면서 함께 인사드리고 저는 내일 아침 9시 생방송으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